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독고리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기출문제 5회, 제가 항상 얘기하던 원서 접수하셔도 된다는 5회, 그 기출문제 5회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의하다가 느낀 건데 5회를 한번 풀어보면 시험 유형에 대해서도 웬만큼 파악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문제를 포기하고 어떤 거는 내 걸로 만들고가 확실히 정해진다. 물론 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합격 점수가 70점 이상이잖아요. 그 중에 보통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3개는 포기하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거든요. 그 3개만 포기해도 아마 84점, 85점 이상을 취득할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 제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기본 작업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기본 작업 1시트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사용해서 생활 기상 정보 데이터를 다음 조건에 따라 B2셀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기상 자료 테이블의 데이터를 지역, 지역명, 기상 3, 4, 5월의 순서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최신 기출문제 5회 문제 요거 열어주시고요. 암호 놓고 파일 한번 열고 저랑 같이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고 기타 원본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 확인 눌러보시고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문제에서 요구하는 생활 기상 정보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기상 자료 앞에 더하기 버튼 누르시고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하나씩 더블 클릭해 볼게요. 맨 처음에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명, 기상, 그리고 3월, 4월, 5월,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두 번째는 조건인데요. 문제 한번 읽고 요거 풀어봐 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강원이고 기상이 최고 기온이거나 평균 온도인 핵만을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리고 조건이고요. 요거는 이거나 조건이죠. 자,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첫째 기준은 지역명을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기상순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서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조건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지역을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보고 옆에다 눌러서 강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기상 클릭해 볼게요. 자, 기상이 어떻대요? 는 한번 해보시고 화살표 눌러서 최고 기온, 그리고 이거나 그랬죠? 또는에 클릭하시고 또 는 하시고 이번엔 평균 온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째 기준 정렬은 지역명을 오름차순입니다. 지역명 클릭하고 오름. 자, 둘째 기준은 기상순, 기상을 클릭하고 내림차순입니다. 다음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이제 다 했어요. 마침 누르시고 어디에다 갖고 오시래요? B2.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가져온 데이터는 범위로 변환을 실행해서 정상 범위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요 결과 셀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요. 디자인 들어가 볼게요. 요 디자인 눌러보시면 요거 보이십니까? 범위로 변환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메시지가 뜨면 확인 누르면 요 필터 단추가 다 없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 2번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사회에서도 했었던 고급 필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사항이 공백이 아니면서 작업사항이 품절도서가 아닌 행에 대해 입력일자, 신청자 이름, 서명 저자, 작업사항료를 순서대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조건이 공백이 아니면서 돼 있죠? 이면서여서 AND 조건으로 출발할 거고요. 공백이라는 조건이 이제 is blank 함수를 쓸 겁니다. 그리고 품절 도서가 아닌, 이래서 뭐와 같지 않다, 그래서 not,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 not은 빈칸이 아닌 들어갈 거고요. 아니다 이거는 같지 않다 기호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i2에다 할 거고 결과는 i7에다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기본 작업 e시트에서 저랑 고급 필터를 해볼 겁니다. 기본 작업 e시트 클릭하고 아까 조건을 i2부터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다 한글로 조건이라고 써볼게요. 엔터 한번 해보시고, 자, 우리 고급 필터 조건 한번 해보죠. 는 하시고 영어로 and 써보겠습니다. 탭. 자, 그 다음에 빈칸이 아니고 그랬죠? 여기에다가 not이라고 써볼게요. not 탭. 여기에다 뭐가 아니고 공백이 아니고 그래서 is blank 적어보시고 괄호 열어볼게요. 자, 탭 눌러도 돼요. 뭐가 공백이 아니고 작업상 G3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닫는 괄호 하면 is blank에 대한 마무리고요. 또 닫는 괄호를 하면 not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요 자체가 조건입니다. G3이 빈칸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콤마고요. 자,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다시 G3이 클릭해 볼게요. 이 G3이 뭐랑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작다 크다 쓰시고요. 큰 따옴표로 한글로 써볼게요. 품절 도서 따옴표 닫아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또 조건이에요. G3셀이 품절 도서와 같지 않다 이런 조건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and 괄호 열었으면 이렇게 닫는 괄호로 마무리 해주셔야 됩니다. 닫는 괄호 한번 하고 엔터 해볼게요. 자, false 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 셀을 i7에다 표시할 건데 일부분만 표시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제목을 따로 복사해 볼게요. 입력 일자랑 신청자 이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7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컨트롤 V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 어떤 거 갖고 오래요? 서명 저자입니다. 자, 해볼게요. 서명 클릭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저자 그리고 작업 사항입니다. 이렇게 세 개 제목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신청자 이름 옆에다 찍고 컨트롤 V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준비 작업은 다 끝났거든요. 자, 저희 고급 필터 한번 해볼게요. 밖에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고 고급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맨 처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누르시고요. 목록 범위는 지워주십시오. 자, 목록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B2부터 끝까지 다 잡아볼게요. 어디까지? G43까지 이렇게 잡아볼게요.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 클릭하셨으면 조건 범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두 개 i2부터 i3. 세 번째 칸 클릭하시고 복사 위치입니다. i7부터 끝까지 작업사항까지. 그래서 목록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 결과 위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구해집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기본 작업 e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B3부터 G43 영역에 세 번째 행마다 기울임꼴 그리고 노란색을 적용하는 걸 해볼게요. 규칙은 수식을 사용해서 그리고 한 개의 규칙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행이라는 것 때문에 로우랑 그 다음에 모드, MOD가 나머지고 하는 거죠. 요게 왜 필요해요? 세 번째 행마다 요거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조건부 서식입니다. 다시 여기부터 잡아볼게요. 여러분 조건부 서식은 제목 빼고 다 잡는다 그랬죠? 프라이 다이나믹스부터 작업상 끝까지 다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저 따라해보세요. 홈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입니다. 새 규칙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수식을 사용하여 그 다음 요 밑에 빈칸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조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는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로 MOD
괄호 열어볼게요. 다 쓰셔야 돼요. 대소문자는 상관없습니다. 자, 어디에 행번호를 로우가 행번호죠. 괄호 열고 자, 얘 찍어볼게요. B1 여기를 찍는 겁니다. 왜? 얘부터가 줄이 시작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F4키를 2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행 전체에 서식이 적용이 되고 아래 방향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괄호를 닫아보시고 자, 저희 몇 줄마다 3행마다 그랬죠? 콤마 3 그리고 괄호 닫고 여기까지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B1의 행번호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자, 뭐고 3행마다니까 3으로 나눠 떨어져야 돼요. 는하고 0 쓰셔야 됩니다. 즉, 세 번째 줄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식은 끝났고요. 서식 한번 해볼게요. 자, 서식 누르니까 대화 상자가 뜨죠? 얘 어떻게 하래요? 기울임꼴에 표준색 노랑입니다. 자, 기울임꼴 클릭하시고 채우기는 노란색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보시고 네, 이렇게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 여기부터 클릭해야지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 설정할 거고요. 페이지 하단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예제와 같이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고 전체가 3인 경우 1/3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B2부터 G43까지 인쇄 영역으로 설정할 거고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되어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실제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작업 이 시트에서 계속 할 거고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안에 클릭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레이아웃 그리고 페이지 설정 옆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 보이시죠? 얘 한 번만 눌러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여백 탭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요거 두 개 체크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페이지 바닥글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머리글 바닥글 클릭하시고 바닥글 편집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요게 하단이고요. 가운데 구역에다 클릭하시고 현재 페이지 번호 나오게 해볼게요. 요 샵 한번 눌러보고 그 다음에 슬러시 그리고 뭐가 나와야 돼요? 전체 페이지 요 플러스 두 개 눌러보시면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이번엔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트 탭. 자, 이 인쇄 영역에다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문제 보시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설정하래요? B2부터 콜론 이렇게 쓰시는 게 더 빨라요. G43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물론 마우스로 실제로 범위 잡으셔도 되지만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반복할 행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이 행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여 인쇄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래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이 행 머리글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다 푸신 겁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랑 같이 계산 작업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표 1의 성명과 표 2를 이용해서 부양공제를 표시해 볼 겁니다. 표 2의 목록에 있으면 예라고 할 거고요. 없으면 아니오라고 해볼 겁니다. 자, if랑 is error 매치를 쓸 겁니다. 이제 있다 없다를 매치로 할 거고요. 만약에
매체 결과가 안 나오면 이제 에러로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요걸 전체적으로 if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부양공제 밑에 D4에다 클릭하시고요. 저희 매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MA, 자 매체에서 탭, 그리고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찍어 볼까요? 저희는 얘 찾을 겁니다. B4 김가인 찾을 겁니다. 김가인. 자, 두 번째 클릭해 볼게요. 자, 어디서 찾을 겁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찾을 겁니다. 주인철부터 주인회까지 이렇게 찾을 겁니다. F4 눌러볼게요. 왜?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김가인 찾을 때는 김가인이라고 정확한 값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정확한 값 찾는다 그래서 0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찾을 값, 찾을 범위, 정확한 값 찾는다 그래서 0이라고 쓴 겁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2라고 나옵니다. 자, 얘를 갖고 is error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 클릭하시고 는 빼고 긁어보신 다음에 컨트롤 X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 error 들어가 볼게요. is err or 탭 눌러보시고 fx입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 컨트롤 V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false라고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긁어서 컨트롤 X 해볼게요. 자, if문 들어가 볼게요.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첫 번째 칸에다 컨트롤 V. 자, 이제 에러에 대해서 이 조건이 맞다면 무슨 소리예요? 에러가 났다면이 참이니까 여기에다가 한글로 아니요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에러가 난 게 아니라면이 거짓이겠죠? 그럼 있다는 조건이니까 예라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확인 눌러보시고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끝났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계산 작업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표 1의 법인명과 표 3을 이용해서 사업자 번호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표 3을 참조해서 구할 거고요. 다섯 번째부터 두 자리 문자를 요 하얀 동그라미, 검은 동그라미로 바꾸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보이시죠? 1, 2, 3 다음에 4, 5 보이십니까? 요 두 자리를 이렇게 바꿔 볼 겁니다. 단 오류 발생 시 빈칸으로 표시해 볼 거고요. if error, 그리고 글자 교체할 거니까 replace, 우리 찾을 거니까 vlookup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사업자 번호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 vlookup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vlookup을 맨 처음에 해볼게요. 는 하시고 vl 탭 누르시고 fx입니다. 눌러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찾을 값이죠. 자, 여기 사랑의원 찾을 겁니다. 얘가 찾을 값입니다. G4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칸은 찾을 범위인데요. 자, 두 번째 칸에 커서를 놓으시고 찾을 범위 여기 다 잡아 볼게요. 표 3을. 쟤네들 다 여기에서 찾을 거니까 F4 키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칸 커서를 놓으시고요. 우리 몇 번째 갖고 올 겁니까? 사업자 번호가 두 번째 칸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 2라고 쓸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 칸에 클릭하시고요. 자, 저희 사랑의원 찾을 건데 여기 사랑의원이라고 정확한 글씨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0이라고 써볼게요. 자, vlookup 공식입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값 찾을 거여서 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얘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 아까 잘 하셨던 는 빼고 긁어서 범위를 다 잡아 볼게요. 자, 여기 컨트롤 X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place 들어가 볼게요. R이. 자, replace에서 탭 fx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입니다.
브이룩업의 결과를 갖고 올 거고, 스타트 넘버 보이시죠? 자, 5번째부터 두 글자를 교체할 거예요. 뭐로 교체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 클릭해 주시고, 자, 우리 특수문자 나와야 되죠?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탭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요 하얀 동그라미 보이시죠? 얘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미음 누르고 한자 키 누르고 탭. 자, 이번엔 진한 동그라미입니다. 요거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브이룩업으로 사업자번호를 갖고 왔어요. 5번째부터 두 글자를 이렇게 특수문자 2개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결과가 만약에 에러가 났으면 빈칸으로 표시해 볼 겁니다. 자, 여기 는 빼고 긁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컨트롤 X, 그 다음에 if 에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if 탭 누르시고 if 에러 클릭하시고 탭 fx. 자, 이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 value if 에러입니다. value 값에 에러가 났다면 공백으로 표시할 겁니다. 따옴표 이렇게 들어가실 거예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점에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엔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표 1에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 내용, 금액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별, 내용별, 금액의 합계를 N14에다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합계는 1000원 단위로 표시한데요. 만약에 0이면 0이라고 나올 거고, 이렇게 132만 정도 나오면 뒤에 세 자리를 생략하고 1321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저희 조건이 들어간 합계 썸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고요. 요런 서식을 표현할 걸 요 텍스트 함수로 우리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저랑 실제 문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실제로 한번 저랑 풀어볼게요. 일반 사용분 밑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이 2개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신용카드 조건이 맞아야 되고 일반 사용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신용카드 조건은 이렇게 세로 방향 고정해야 돼서 F4키 3번이고요. 일반 사용분 할 때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고정해야 돼서 F4키 2번입니다. 자, 한번 저랑 해보죠. 자,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한번 해보실게요. 자, SU 썸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여러분, 조건이 2개여서 하나씩 괄호로 묶어 볼게요. 자, 괄호를 한 번 더 열어주시고 신용카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는 소득공제를 다 잡아 볼게요. 그리고 F4 눌러주셔야 됩니다. 달러 보이시죠? 24부터 242가 같다 해주셔야 됩니다. 는, 자, 같다. 뭐랑 같다면, 자, 여러분, 뭐랑 같다면 요 소득공제 밑에 있는 얘랑 같다면, 얘가 지금 침범해서 우리가 얘를 못 찍거든요. 이럴 땐 제목을 한번 클릭하고 방향키 아래로 한번 내려보시면 여기 주소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M14 보이시죠? F4키 3번 눌러주시고요. 열고정입니다. 자, 조건 하나 끝나서 괄호 닫고 곱하기 하시고 또 괄호를 열어볼게요. 자, 이번엔 일반 사용분을 조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사용분에 해당하는 전체 범위를 다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사용분. 자, 여기 소득공제 내용에다 클릭해 주시고 여기를 다 잡아볼게요. 그리고 F4 한번 눌러주시고, 자, 얘가 같다는 해볼게요. 자, 얘가 누구랑 같다면, 자, 얘랑 같다면 일반 사용분 클릭하시고요. 얘 가로 방향으로 고정해야 돼서 F4키를 2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괄호 닫고 조건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sum 괄호 if 괄호. 자, 조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if가 있는 배열 수식은 조건이 끝나면 여기다 쉼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저희 여기에다 쉼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제 어디 합계를 구하실 겁니까? 금액 합계를 구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범위 잡으셔야 돼요. 금액,
여기 61만 2,700원부터 다 잡아보시고, 역시 밑에 있는 애들도 다 여기 범위를 잡을 거기 때문에 F4를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열 수식할 때 sum 괄호, if 괄호, 괄호가 두 개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닫는 괄호 두 번입니다. 검정색으로 끝나는 거 보이시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요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거를 텍스트 서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천의 배수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수식 입력줄 보면 는 다음에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끌어볼게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자, 컨트롤 X.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들어가 볼게요. 탭 누르시고 FX 눌러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여기 두 번째 칸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는 서식이 샵, 콤마, 샵샵 0, 여기까지가 천 단위 구분 기호 표시하는 거고요. 여러분 천의 배수, 천의 자리 생략하게 하는 게 쉼표 한 번만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탭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된 거는 요 서식을 따지면 요 뒤에 세 자리가 생략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요 결과 클릭하시고요. 아래로 한번 끌어주시고 옆으로도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관계별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구해 볼 겁니다. 우리 최대 금액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함수가 large를 쓰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첫 번째로 높은 값을 찾을 거고요. 여기 최소 금액 구할 때 small을 이용하래요. 얘도 첫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rge랑 if를 사용해서 배열할 거고 small이랑 if를 사용해서 또 배열을 구해 볼게요. 차이입니다. 차이. 자, 저랑 같이 실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 의료비 밑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다 우리 맨 처음에 할 거는 첫 번째로 높은 값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는 조건이 있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일반 의료비에다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 배열 수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large, LA에서 탭, large에서 탭, if 탭입니다. 자, 저희 본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자, 여러분 여기 관계 보이시죠? 관계를 다 잡아 보실게요. 그리고 F4 누르시고 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누구랑 같대요? 자, 얘가 얘랑 같아야 됩니다. 본인 얘 클릭하고 얘 세로 방향으로 고정하여서 F4 3번입니다. 자, 조건이 끝났어요. 콤마 하시고 자, 어디에서 일반 의료비에서 최대값 찾을 거죠? 자, 일반 의료비를 다 범위 잡아볼게요. 금액을 다 잡으시면 됩니다. F4키 한번 누르시고 자, 이렇게 F4 누르셨으면 괄호를 닫아볼게요. 자, 그리고 콤마 하시고 저희 몇 번째로 큰 값 찾을 거예요. 최대값이니까 첫 번째로 높은 값입니다. 괄호 닫으시고 자, 빼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본인에 해당하는 그죠? 일반 의료비의 첫 번째로 높은 값, 최대값이 나왔고요. 이제 작은 값 한번 구해볼게요. SM 자, 스몰에서 탭, if 탭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본인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관계를 또 범위 다 잡아보시고 F4 눌러볼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얘가 같다. 자, 여러분 누구랑 같다면 자, 얘랑 같다면 본인 클릭해 보시고요. 얘는 F4 3번 열고 정하셔야 돼요. 자, 조건이 끝났어요. 콤마 하시고 자, 어디에서 최대값을 구할 겁니까? 제일 작은 값을 구할 겁니까? 요 금액에서 제일 작은 값 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다 잡고요. F4 한번 또 눌러볼게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 닫고 자, 여기까지가 조건이고요. 콤마 자, 저희 몇 번째로
작은 값 구할 거예요. 첫 번째로 작은 값 구할 거예요. 괄호를 닫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가 첫 번째로 큰 값 나오는 거고요. 자, 요렇게가 첫 번째로 작은 값이 나와요. 저희 배열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예, 클릭하신 다음에 요점에서 아래로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예,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4번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저희 함수 만들어 봤죠. 오늘도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fn 의료비 보조 만들 거고요. j4부터 42까지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읽어볼게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면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라면,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if로 시작해서 또 if 들어갑니다. 이러면 금액의 80%만 받을 거예요. 20% 할인해 준다는 얘기죠. 자, 아니라면 금액의 50%를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가 아닌 경우는 이거는 이 조건에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고, 아니라면 빵원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한번 문제 풀어볼 텐데, 여러분 요거 있죠? 예, 요거 한 줄만 써주셔야 돼요. 자, 같이 가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 클릭해 볼게요. 의료비 보조 밑에다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 만들어 봤죠? 삽입의 모듈입니다. 자, 여기에다 한 줄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퍼블릭 펑션 fn 의료비 보조 관계 소득 금액입니다. 자, 여기에서 엔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기에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if 해볼게요. 자, 한글로 소득공제가 는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일반 의료비라면, 자, 영어로 된 그렇다면, 그럼 여기에서 if 문이 또 들어갑니다. 자, 영어로 if. 자, 여기에서 관계가 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뭐라면, 본인이라면, 자, 또는 or, 또 뭐예요? 관계가 는 하시고, 자, 처라면 또 or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관계가 는 하시고, 자, 이번엔 자라면 예,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관계가 본인 또는 처 또는 자라면 여기다 이 조건이 맞다면 then. 자, 그래서 요게 fn 의료비 보조 보이시죠? 요거 제목만 컨트롤 C, 자, 밑에다 컨트롤 V. fn 의료비 보조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러분. 자, 금액 곱하기, 자, 20% 할인한 금액만 0.8, 80% 곱해서 줄 거고요. 자, 여기 else 한번 해볼게요. ELSE 엔터 하시고, 자, 컨트롤 V. 자, 의료비 보조에는 는 해보세요. 자, 여기에다 금액, 한글로 금액 곱하기 0.5, 50%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if의 끝이니까 여기 end if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아까 우리 그러면 일반 의료비가 아니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else, ELSE 엔터 하시고요. 자, 컨트롤 V 해볼까요? 자, fn 의료비 보조에는 얼마를 넣으래요? 자, 빵원 넣을 거예요. 빵원. 예. 자, end if. 자, if의 마무리 end if 해보겠습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는 게 조금 특이한데 일반 의료비인 중에서 관계를 물어봤어요. 요거면 0.8 아니면 0.5. 자, 끝났고요. 자, 일반 의료비라면 이거였었고요. 아니라면 fn 의료비 보조에는 빵원이 들어가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의료비 보조 여기다 클릭하시고 fx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에서 사용자 정의로 바꿔주시고요. fn 의료비 보조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 함수 마법사가 뜨죠? 관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자, 여기 찍으셔야 돼요. 소득공제, 그리고 금액,
요거 찍어 보겠습니다. C사, E사, I사입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자, 체육 앤들 걸어 볼게요. 자, 여기까지 함수 5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한번 풀어 드릴게요. 자, 문제 읽어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돼 있죠. 자,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할 거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가 행이고 뭐가 열인지 판단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역 보이시죠? 요거는 행입니다. 행. 그죠? 그리고 요 기상 위쪽에 있는 걸 열이라고 부르고요. 요 시그마 값 보면 겨울 기상, 봄 기상 보이시죠? 요게 시그마 값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피벗 테이블 위치를 여러분들이 이 화면 보고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얘는 어디에서 출발해야 됩니까? 여기 위치 보면 L2죠. 예, 얘는 L2에 출발을 할 겁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분석 작업 1시트 들어가셔서 요 안에다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가보죠. 삽입에 피벗 테이블 들어가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L2 여기 찍으시면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레이아웃이 뜹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책을 보시고 행과 열, 자, 시그마 값 넣어볼게요. 자, 맨 처음에 여러분 지역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요. 이거 행으로 끌어볼게요. 그 다음에 기상 보이시죠? 기상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고 열에다 끌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시그마 값 보이시죠? 시그마 값 요거 먼저 저랑 같이 한번 문제 읽고 해볼게요. 12월, 1월, 2월로 계산하는 겨울 기상 계산 필드와 3, 4, 5월로 계산하는 봄 기상 계산 필드를 추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계산이 끝나면 시그마 값의 위치를 행 레이블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여러분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하신 상태에서 자,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어요. 여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계산 필드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는데 자, 여기에다가 저랑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기상 한번 써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0 지워주시고요. 자, 하나씩 더블 클릭해 볼게요. 12월 그 다음에 더하기 1월 더블 클릭 그리고 더하기 2월입니다. 자, 이렇게 3개 들어가면 추가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그럼 겨울 기상은 끝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봄 기상이라고 써볼게요. 역시 밑에 거는 다 지워주시고 자, 능하신 다음에 출발해 볼게요. 자, 3월 더블 클릭 그리고 더하기 4월 더블 클릭입니다. 더하기 자, 5월 해볼게요. 5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식이 완성되면 또 추가 한번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면 겨울 기상, 봄 기상 보이시죠?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시그마 값에 겨울 기상이랑 봄 기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요 시그마 값 있죠? 요거를 행 레이블로 끌어볼게요. 요거를 잡고 이렇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여기 제목 보시면 행 레이블과 열 레이블 보이시죠? 요거를 제목이 나오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한다 되어 있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 한 번만 해주시고 자, 여기 들어갈 겁니다. 디자인 탭 한번 눌러보시고요. 보고서 레이아웃 자,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목이 뜨고요. 그 다음에 총합계 자,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한대입니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시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한다. 요것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피벗 스타일 밝게 15,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행 머리끌, 열 머리끌, 줄무늬어를 설정하시오 돼 있죠? 요 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해 보시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라고 있죠? 요 옆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 보시죠. 자, 그래서 밝게 보이시죠? 이렇게 갖다 대면 피벗 스타일 이렇게 번호가 나오세요. 이렇게 갖다 대면 피벗 스타일 밝게 15라고 보이십니다. 클릭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행머리끌, 열머리끌, 그리고 줄무늬열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체크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분석 작업 1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먼저 읽어봐 드릴게요. 자,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B6부터 F39까지 지역명을 첫째 기준을 오름, 그 다음에 개화일을 내림차순 정렬해 볼 겁니다. 그래서 지역명별로 개화일 평년, 평년차의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해 볼 거고요. 이 매크로 이름은 지역 부분합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식 컨트롤에 단추 만들 거고요. C2에서 2, 3까지 만든 다음에 텍스트는 지역별 부분합으로 입력할 거고, 이거 클릭하면 실행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분석 작업 2번 시트 들어가셔서 이 표 안에다 클릭해 볼게요. 자, 저희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여기에다 매크로 이름 좀 써볼게요. 지역 부분합 이렇게 쓰시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기록되는 건 다 하나씩 기록되니까 여러분들 문제에서 필요한 기능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들어가서 정렬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째 기준 지역명 그리고 오름차순 돼 있죠? 그 다음에 기준 추가 눌러보겠습니다. 둘째 기준은 개화일 그리고 여기를 내림차순 해볼게요. 자, 이러면 정렬은 다 끝나신 거고요.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합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합 한번 눌러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첫째 기준 뭐로 했죠? 지역명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눌러서 평균. 자, 문제에서 뭐뭐뭐 평균 구하래요. 개화일, 평년, 평년차 이렇게 3개 체크되면 되고요. 이제 우리는 다 했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부분합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단추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 매크로에서 할 작업은 다 끝났으니까 일단 밖에 클릭하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자, 삽입에 단추 눌러볼게요. 자,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C2에서 이 3까지 드래그 해볼게요. 마우스 띄고 Alt 띄고 그럼 지역 부분합 보이시죠? 예,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저 상태에서 글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글자 한번 넣어볼게요. 지역별 부분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밖에 클릭하고 저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 클릭 한 번만 하시고요. 데이터 들어가서 부분합. 자, 이거 원상태로 되돌릴 때 모두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되셨어요. 밖에 클릭하시고 단추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타 작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차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먼저 읽어드리고 하나씩 저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1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범례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으로 바꿀 거고요. 레이아웃 3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타 작업 1시트 차트 있는 이 시트에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한번 수정해 볼게요. 이 안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눌러서 데이터 선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요. 여러분 책을 한번 보셔야 돼요. 책 보시면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이고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계열이 남아야 되는데 그럼 여기 나머지 것들 그 이외 거는 없애면 되거든요. 자, 서울은 안 없앨 거니까 패스. 그리고 부산 있어야 되니까 패스. 그리고 대구. 그 다음에 인천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인천 클릭하고 제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주도 필요 없습니다. 제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4개가 남으시면요.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수정됐고요. 이 안에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입니다. 요거 클릭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여러분 꺾은 선형 눌러주시고요. 요거 4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입니다. 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제는 이 차트 레이아웃을 3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 차트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찍은 다음에 여기 들어가 볼게요. 디자인, 그리고 차트 레이아웃 화살표 눌러볼게요. 이렇게 갖다 대면요. 여러분 이렇게 레이아웃 3번이라고 보이시게 됩니다. 요거 클릭해 보실게요. 네, 이렇게 변합니다. 자, 여기까지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 또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B2셀로 지정할 거고요.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5포인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세로 값축의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설정하래죠.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해보겠습니다. 요 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거 풀기 전에 여기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좀 설명하고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세로값축 보시면 제일 큰 값은 5.8, 그리고 제일 작은 값은 뭐예요? 4.2. 그리고 얼마씩 차이가 나죠? 네, 0.2씩. 그죠? 요거를 주단위라 그래요, 여러분. 요거 차이값. 자, 한번 실제 문제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차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예, 차트 클릭하고 제목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B2셀로 지정하라고 돼 있죠. 저희처럼 여기 클릭하시고요. 요 FX 옆에다 클릭해 볼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는 하셔야 됩니다. 는. 그 다음에 요 B2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는 하시고 B2 찍으면 이렇게 들어가시거든요. 이제 엔터 한번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글꼴 크기를 15포인트로 바꿔볼게요. 여러분, 요거 이렇게 갖다 대면 차트 영역이라고 설명글 보이는데요. 요 위치에서 오른쪽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데 요거 글자 크기를 15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자, 엔터 한 번만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값축 바꿔볼게요, 여러분. 여기 숫자 보이시죠? 요 숫자 아무거나 오른쪽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축서식이라고 보이십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여기 고정 체크해 보실게요. 자, 최소값 지우시고요. 4.2. 최대값 요거 6.0 지우시고 5.8. 그리고 주단위 아까 제가 몇씩 증가한다 그랬습니까? 네, 0.2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 하시고 닫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 차트 공간에서 오른쪽 눌러보시고요. 자, 그럼 여기 아래 차트 영역 서식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테두리 스타일 누르시고 둥근 모서리 클릭, 그리고 그림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설정 누르시고 안쪽 가운데 요거 한번 눌러 보실게요. 네, 됐습니다. 닫기 한번 해보시죠. 네, 밖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차트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기출문제 5의 마지막 문제인 기타 작업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1번 문제 한번 읽어드리고 저랑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화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고요. 폼이 초기화되면 CMB 수강자에는 56부터 P17의 영역의 값이 표시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타 작업 2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저 보세요. 자, 이렇게 화면 들어오시고 여기 들어가 볼게요. 개발 도구 디자인 모드 클릭입니다. 자, 그래서 요 성적 입력 단추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자, 한글로 성적 등록 화면 점 영어로 show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볼게요. 폼 플러스 성적 등록하면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죠.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게 말이 나오면 여기 화면 공간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 누르시고 유저 폼 그 옆에 화살표 눌러 볼게요. 이니셜라이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폼이 초기화 되면이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저랑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자, CMB 자, 한글로 수강자 점 로우 소스 는 해보시죠. 자, 여기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집어넣으래요? 5, 6, 콜론, P, 17 자, 따옴표, 큰 따옴표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56부터 P17의 내용을 CMB 수강자 원본 목록에 설정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잘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엑셀 단추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밖에 클릭했다가 디자인 모드 풀어주시고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화면에 뜨죠. 자, 보시면은 수강자 화살표 누르시고 이렇게 목록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제대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 고르고 점수들을 넣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데이터에 한 줄씩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문제 읽고 저랑 같이 실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X 누르시고요. 자, 여러분 문제 읽어볼게요. CMD 등록 단추를 누르면 표가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학번과 성명에는 CMB 수강자에 해당하는 학번과 성명을 표시할 겁니다. 자, 출석은 20에서 결석 곱하기 2 그리고 지각 곱하기 2를 더한 값을 이렇게 뺄 겁니다. 자, 여기 비고 필드는 출석이 12보다 작으면 출석 미달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들어왔고요. 요 폼 있죠? 요 화면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는 이번에 할 거는 요 등록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얘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럼 이렇게 창이 뜨죠? 등록 뜨죠? 자, 여기에다 여러분 정답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같이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타이핑은 정답 뒤에 정답 보고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i는 range p5 current region rows count 플러스 4입니다. 왜 여기가 p5고 여기가 플러스 4인지 요거를 먼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입력할 때 행번호는요, 요 첫 번째 제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p5가 되고, 그러면 p5라고 함은 뒤에 숫자가 요거의 행번호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5라고 써주면 돼요. 자, 근데 왜 플러스 4가 됐냐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요 학번 위에 표 1이라고 제목 하나가 붙어 있죠? 네, 이렇게 제목 위에 제목 하나가 붙어 있을 때는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 때문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리스트 인덱스, CMB 수강자 리스트 인덱스에 6 플러스 6 한 거 보이시죠? 요게 바로 입력되어 있는 행번호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 자, 우리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는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 줄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말고 요 플러스 6, 왜 플러스 6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데이터
요 신하영의 첫 번째 데이터가 몇 번째 줄에 있습니까? 네, 6번째 줄에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줄에 있죠? 그래서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6. 입력되어 있는 자료의 행번호에서 15번째 있는 칸에 있는 것을 두 번째 칸에 넣어줄 거고요. 16번째 있는 칸에 있는 것을 세 번째 칸에 넣어줄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학번 보이시죠? 얘가 15번째. 그리고 성명 보이시죠? 얘가 16번째입니다. A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다 보면 얘가 15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학번이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얘가 두 번째 칸에 있죠? 자, 그리고 성명. 얘는 그럼 몇 번째겠어요? 16번째가 됩니다. 얘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네, 이렇게 세 번째 칸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자, 그럼 그 밑에 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txt 결석.value. 자, txt 결석 칸의 개체를 있는 값을 네 번째 칸에 넣어줄 거고요. txt 지각에 있는 값을 다섯 번째 칸에 넣어줄 텐데, 이 결석 지각은요, 숫자나 날짜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뒤에다가 .value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설명해 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결석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각은 그럼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 셀스 i,6 한번 보실게요. i,6 여섯 번째는 아까 제가 문제 읽어봐 드렸죠? 20에서 셀스 i,4 결석에다 2를 곱할 거고 더하기 셀스 i,5 지각에다 2를 곱해서 이 더한 값을 빼서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과제 점수를 넣을 거고 여덟 번째는 평가를 넣어줄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 과제죠. 그리고 여덟, 평가가 여덟 번째입니다. 자, 이제 비고를 한번 저랑 같이 계산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i행의 여섯 번째 열이 12보다 작다면 아홉 번째 칸에 우리 뭐 넣을 거예요? 출석 미달 이렇게 적어 볼 겁니다. 자, 여기 엑셀 단추 들어가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출석이죠. 출석이 12보다 작다면 이렇게 출석 미달로 표현해 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엑셀 단추 한번 눌러서 우리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단추 누르면 나오죠? 저희 한번 입력해보죠. 자, 저희 이유진 한번 넣어보고요. 결석에다 2 써볼게요. 그리고 지각에다 3 써보겠습니다. 과제는 20이고요. 자, 평가는 10 줘볼게요. 자, 그래서 등록 한번 눌러볼게요. 자, 등록 누르면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자, 이번엔 종료에 대한 프로시저를 저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비주얼 베이직 눌러주시고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겁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책에 있는 문제를 읽고 저랑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가 나오고 폼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현재 시간과 날짜를 표시할 거고요. 제목에는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할게요. 자, 확인 버튼 하나 있죠? 자,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저희는 이 종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종료 버튼이 뜨면 여러분 여기에다가 저희 타이핑 한번 해볼게요. 메시지, MSG, BOX, 그 다음에 오늘 날짜와 시간이 나오게 하는 now 이렇게 해볼게요. 자, 콤마 해주시고요. 자, 큰 따옴표 하시고 제목 표시줄에 뭐가 들어가셔야 됩니까?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날짜와 시간 그리고 제목에 표시되는 글자를 우리 코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이 사라지도록 해봐야겠죠. unload me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프로그램 끝났고요. 저랑 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엑셀 단추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밖에 클릭했다가 이 단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폼이 뜨면 자, 요거 눌러서 이유진 해볼게요. 자, 결석에다 3, 지각에다 2, 그리고 과제에다가 15, 평가에다가 20 써볼게요. 자, 그러면 등록 한번 눌러보시고요. 자, 여기 자료 들어가죠. 그리고 종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지금은 제가 이거 만드는 날짜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만들고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요. 예, 이렇게 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출문제 5회 한번 저랑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 드디어 제가 말하는 5회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1회부터 5회까지 해보면 기출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두세 번만 복습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언제 볼지 원서 접수 한번 창을 띄워보셔야 됩니다. 보통 일주일 후에 거를 접수하는데 그 사이에 기출문제도 더 풀어보면 좋겠죠? 나머지 6, 7, 8회도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6회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